이야기 제주사 오늘의 주인공은 구한말 대정 현감과 대정 군수를 지냈던 최구석입니다. 땅속으로 물이 전부 흡수돼버리는 지질적 특성 때문에 물이 부족했던 제주. 천재현으로부터 물길을 끌어 논농사를 가능케 했다는데 특별한 장비도 기술도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과연 그는 어떻게 물길을 틀 수 있었을까요?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인 천재현 폭포. (20여 미터) 높이에서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 줄기는 아래로 거대한 못을 이루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이 천재현 폭포로 가는 입구에는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정군수, 통문대부, 최구석, 적기라고 돼 있네. 이렇게. 이 비석의 주인공 최구석.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대정군 천재현 시 폭포 발원 중문천 시 비석에 새겨진 비문에는 주인공 강연. 최구석의 공적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제주에서 관리를 지냈던 대정군수를 2번 지냈어요. 그 관리를 그만둔 후에는 천전에 물을 끌어서 논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농업사에 가장 획기적인 어떤 성과를 냈던 선각자이기도 하고 또 금융업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 제주금융조합을 만들어서 초대 조합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높았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74년 24살의 최구석은 진사시에 차석으로 합격할 만큼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사 교지를 받으러 한양으로 갈 당시 있었던 일화에서도 그의 영민함은 드러나는데요. 자자, 구경들 하세요. 아이고, 삼비 양반, 좋은 물건 많습니다. 이리 와보시니까, 물건 좋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당시 한양에서 제주 사람에 대한 인식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섬 사람이라 얕보는 거죠. 자자, 내 싸게 드리리다. 그 얼마요? 예, 한 양 되겠습니다. 한 양이라. 예소. 예. 네, 조정에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요. 일 마칠 때 찾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맡아주시오. 예. 자, 그럼. 자, 촌티가 풀풀 나는구만. 자기가 무슨 정승 영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나저나 이걸 맡아달라고? 옳지. 그래, 한번 골려놔 줄까? 안녕하세요. 며칠 후 지난번에 모자 샀던 사람인데 기억하시오? 내 모자 이리 줘보시오. 여기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여기 있습니다. 이건 또 아닌데. 여기 있구만. 이게 바로 내 모자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게 바로 내 모자라는 증거요. 모자를 살 때 올바로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일부러 꽂아뒀소이다.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허술한 시골 선비인 줄 알고 한번 장난해 본 거요. 당신 정말 서울 사람 뺨칠 정도로 똑똑하시구랴.
이거 서울 사람 아니면 서러워서 어떻게 살겠어? 사람 그렇게 곤란하게 하는 거 아니요? 그 후 이 일화를 들은 제주 사람들은 최구석을 채똑똑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1893년 제주 판관을 지냈던 최구석. 그 후 그는 2번 대전군수를 역임했습니다. 대전군수 시절인 1901년 이재수의 난이 발생했는데요. 난이 진압되는 동안 난민 측과 제주 목사 사이를 오가며 유혈 충돌과 난이 확산되는 걸 막습니다. 또 프랑스 신부를 보호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했지만 결국 프랑스의 압력으로 억류돼 조사를 받는데요. 그 결과 1901년 그는 대전군수직에서 파직되고 맙니다. 파직과 함께 3년여에 걸친 구금 생활에서 풀려난 최구석.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고향이 아닌 중문에 머뭅니다. 저기 저렇게 우레와 같이 떨어지는 폭포수를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저걸 이용하면 좋을 텐데 저 물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으면 만인이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저 물을 끌어내린다. 제주도 지역에서 천진이 아마 그 가장 물이 풍부했었는데 그 물을 그대로 활용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해서 그쪽에 물을 평지로 끌어다 넣었을 경우에는 논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가 그 관리를 그만둔 후에 중문에 귀가하면서 그 계획을 구상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06년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운 끝에 수로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동원된 인부는 100명. 하지만 만만치 않은 난공사였습니다. 1차 공사로 천재현 1단 폭포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150m가량의 안반지대를 뚫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단단한 조면암질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천재현 일대,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수로를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더딘지 모르겠구나. 바위가 너무 단단해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바위가 단단해서 안 되겠다. 무슨 다른 방도가 없겠느냐. 그렇지. 그 방법을 한번 써봐야겠구나. 자네, 가서 장작 좀 가져오시게. 이거 자네는 소주도 좀 얻어오시게. 예. 무슨 생각에서인지 최구석은 인부들에게 장작과 소주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위에 장작을 넣고 충분히 열을 가하시게. 바위에 불을 지피라고요? 그렇다네. 바위가 열을 받도록 충분히 달궈야 하네. 예. 그렇게 해서 바위에 장작을 놓고 불을 지핀 후 오랫동안 바위를 가열시킵니다. 이제 그만 가열하시게. 자, 이제 거기다가 소주를 부으시게. 한껏 가열된 바위에 독한 소주를 붓고 다시 더욱 뜨겁게 가열한 다음 다시 한번 찬물을 붓습니다. 당시 최구석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온도차를 이용한 과학적인 공법이었는데요. 암석이 급격한 온도차를 이기지 못해 균열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죠. 암반을 가열해서 또 미세균열을 발생시키고 또 찬물을 부어서 군냉시킴으로 인해서 균열과 암질의 역학적인 성질을 변화시켜서 소규모의 도구로 쉽게 수로를 형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들 공학 쪽에서는 연구 중입니다. 과연 열을 위해서 어떻게 쉽게 공해 없이 암반을 파시할 수 있는지 우리의 선조의 그 두뇌가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굉장히 그렇다면 천재현 일대에 분포한다는 조면암질 현무암의 강도는 얼마나 될까 전문가에게 의뢰해 봤는데요. 우리 제주도에 일반적으로 많이 분포된 현무암이고요. 요거는 삼방산이나 천재현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조면암질입니다. 현무암과 조면암질의 압축 강도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측정 방법은 상하로 일정한 양의 힘을 가하는 것. 먼저 제주에 흔한 가공질의 현무암은 강도가 약해 압축을 가했을 경우 쉽게 부서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힘은 약 192kN. 반면 조면암질 현무암의 경우에는 성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 쪼개지면서 튕겨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힘은 약 318kN. 그 결과 조면암질 현무암의 경우 일반 현무암보다 훨씬 압축 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성질의 안반도 최구석의 지혜와 열정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천재현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도 만날 수 있는 당시의 수로. 1900년대 초 상황으로는 이렇게 물길을 낸다는 건 엄두도 못할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구석은 조금이라도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물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길 사이에 수문을 만들어 물의 양을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물을 대었다가 물을 흐르도록 했다가 추수할 때 배가 익으면 추수할 때는 물이 필요 없으니까는 그때는 요 홈에다가 널판지 같은 걸 꽉 끼워서 물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나머지 물은 저쪽 하천으로 나가도록 한 장치입니다. 예, 이쪽이에요? 예. 이 홈이 바로 섬세하면서도 치밀하게 물 관리를 했던 최구석의 치수 흔적인 거죠. 천재현 1단 폭포에 물을 끌어들이는 1차 공사는 3년여의 공사 끝에 완성됐는데요. 그 길이만도 약 2km, 그중에는 화약을 이용해 폭파한 곳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농골을 만들면서 제일 힘들었던 구간인데 여기는 화약을 구해다가 터뜨렸다 해서 화포목 이러고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에 그 공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게 했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영락없이 다 젖어버렸다 발이. 현대 기술로도 망설여짐직한 안반 수로 개척. 2m가 넘는 거대한 안반을 뚫고 수로는 성천봉 아래로 향합니다. 한 줄 물길은 오름 절벽을 따라 흐르도록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주변 지리를 잘 활용해 만들어진 수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글쎄 그 당시 그 전하는 바로는 전부 다 징으로 쫓고 하프로 해서 폭파시키기 위해서 오죽 곡괭이 사람이 힘만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3년 걸린 게 아마 여기 뚫기 위해서 3년 걸리지 않나 생각되네요. 거듭된 실패와 쉴 새 없이 다가온 난관을 극복한 최구석의 개척 정신. 그 결과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수로를 따라 물은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흘렸다고 합니까? 요 정도 30cm 더 올라왔지 않나? 30cm는 더 올라와서 한 요 정도로 계속. 요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봐야지. 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건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자꾸 조상들이 그 고마운 마음을 느끼네 그래. 예. 1906년 천재현 폭포에서 시작된 물길은 성천봉 아래에까지 다다랐고 1908년에는 이 일대 16만 5천여 제곱미터의 논을 개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2차 공사로 현재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일대까지 수로가 개척됐는데요. 이로써 6만 6천여 제곱미터의 논이 추가되는 획기적인 논 개간 사업이 완성됩니다.
제주 관광 1번지인 중문 관광단지. 이 일대가 바로 당시 논으로 개척됐던 곳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오늘 빼곡히 들어선 현대 건물만이 당시 기름진 옥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만의 결실이네. 고생들 많았네. 정말 고생들 많아. 예, 저기 보십시오. 이게 전부다. 정말 좋구나. 아하. 여보게들, 이게 쌀일세. 쌀이야, 쌀. 이야. 화산회토의 척박한 땅이 비옥한 논으로 탈바꿈하면서 당시 중문은 제주 최대의 쌀 주산지가 됐습니다. 수로 개척 이전 제주에서 생산되는 쌀이라고는 산디라 불리는 밥벼가 고작이었는데요. 최구석의 논 개척으로 제주 농업은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된 거죠.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제주에서의 쌀 생산. 당시 쌀 한 마리면 좁쌀 2말과 맞먹을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귀한 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제주에서도 비로소 밥벼가 아닌 수벼에서 얻은 쌀 맛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당시 논 경작인들을 대상으로 수로 관리 방법을 정한 입시 계약서. 최구석은 논 개척에 그치지 않고 이후 물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요. 수로를 관리하는 수감을 따로 정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누구라도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것과 밤을 틈타 물을 훔치는 것을 엄히 금하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은 최구석 자신에게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만약 수감이 공정치 못하면 언제라도 다시 정한다는 규칙을 정함으로써 물이 주는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구석 같은 훌륭한 그런 개척자가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고, 또 그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옥탑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그 우리 중문의 자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 앞으로 후손에게도 좀 이런 것들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할 일 없이 버려지는 물을 이용해 황무지에 비옥한 논을 개척한 최구석. 그는 만인의 이익을 위해 척박한 땅을 일구고 바위를 뚫어 물길을 텄는데요. 당시 토목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한 성격자였습니다. 결코 나약한 선비에 머물지 않았던 최구석의 불굴의 의지와 개척 정신이 바로 오늘날 제주를 있게 한 옹골찬 힘의 원천이 아니었을까요?